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 정보로서 상가주택의 건축을 잘하는 방법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건축 행정 절차, 그리고 건축 과정, 비용과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이나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이나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들에서는 이 7가지 사항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건축이 잘된 상가주택의 매입과 건축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과 2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3에서 4, 5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좋은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건물의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건물이 지어진 품질이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정작 시공이 잘못된 건물이라면, 즉 품질이 좋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구현하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사란 비용, 이 비용이라는 것이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10억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며, 공사 기간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 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길며 그 과정과 절차는 또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 절차와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선 상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건축을 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건축 절차를 알아보면 계획과 설계를 마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리자 선정, 착공계 제출, 공사 진행, 공사 내용과 설계의 변경, 또 사용 승인과 특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 기획과 설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며, 이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은 설계자가 대행하며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허가기관에서 건축을 비롯한 도로, 토목, 설비, 전기, 통신 등 모든 과정을 해당 전문 부서, 특히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설계가 마치게 되면 바로 시공업체에서 설계 도면으로 물량 산출과 단가 조사 등을 거쳐서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가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이나 하자 발생을 줄이고 특히 또 하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감리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감리자가 필요하고, 이는 설계자가 해당 허가기관에 공사 감리자를 신청하면 설계자가 아닌 해당 관내의 다른 건축사로 선정을 받게 되는데, 건축주는 선정된 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이 감리비는 건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4층 정도의 상가주택인 경우라면 대략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리자가 선정되면 바로 이 공사 착공계를 제출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도 설계자가 대행해주며, 공사 착공은 공사 착공계가 완료된 후 공사 감리자의 현장 점검을 받은 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이제 공사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건축물은 규모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여 개의 공종, 즉 미장, 방수, 타일, 전기, 소방 등의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즉 자동차 회사가 여러 전문업체가 만든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차를 만드는 것처럼 시공업체는 20여 개의 공종의 전문업체를 잘 컨트롤하고 조종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고 관리하느냐에 그 건물의 품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란 자동차와 같이 하나의 공장에서 일관된 공정에 의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와 현장 여건 그리고 기후와 자연 환경 등의 영향을 받으며 수많은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그런 건물의 경험이 많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회사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품질과 특히 하자 등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가주택은 건축 규모나 설계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공사 비용은 약 7억에서 10억 원 정도이고 공사 기간은 대략 5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공사 내용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와 같이 수많은 공종의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용 자재와 공사 내용이 바뀌는 즉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최초의 설계나 의도와는 달리 현장 여건과 여러 공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또 주로는 건축주의 의도 변경 등이 이러한 변경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이 순수하게 건축주의 의도 변경이나 현장 여건이 아닌 다른 의도, 즉 공사비를 추가하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나 건축주의 의도가 잘 적용되는 범위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의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설계 변경 없이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과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주의 점검을 거쳐서 감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구청이나 시청 등 해당 기관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라 해서 또 다른 제3의 건축사가 최종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 그리고 특검까지 3명의 건축설계 전문가가 공사를 관리하게 되는 셈으로 이는 불법이나 공사 품질 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 승인 기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건축 허가 때와 같이 해당 기관에서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등의 최종 점검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이 나는 것으로 이 기간도 사용 승인 접수 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 건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기간은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포함해서 거의 6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이 잘된 좋은 꼬마 빌딩의 매입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건축 행정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1번에서 2번 그리고 2번에서 세부 항목으로 8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절차나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 모든 과정은 거의 대부분 설계자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설계나 특히 공사는 서둘러서 좋은 일이 없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거나 건축하려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가급적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배제한 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은 당사가 운영하는 타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작한 여러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첨부할 테니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세 번째 건축 수준과 건물의 가치, 네 번째로 적정한 공사비와 적정한 공사기간, 그리고 설계와 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므로 이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